우리나라의 방산업체 현대로템이 한국 역사상 최초로 탱크를 해외 수출한 쾌거를 이뤘습니다. 바로 중동 국가 오만에 K2 흑표 전차를 수출했다는 소식이 여러 매체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77대의 K2 흑표 전차와 함께 쥐레 제거 전차 6대도 판매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K2 흑표 전차 또는 다른 말로 탱크라 불리는 장비인데요. 여러 우수한 기능이 있지만 그중 무기로서 아주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은 바로 국산 전차포와 포탄입니다. 그리고 이 포탄 기술에서 대한민국의 수준은 가히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출 대박이 난 K9 자주포가 세계 수출 실적을 절반 차지하면서 세계 최고임을 입증했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과거에도 대포 선진국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항상 장인 정신을 내세우는 일본이지만 우리가 대포를 만든 지 200년이 지나도록 총 하나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 제작법을 알기 위해 인신매매까지 했었습니다. 전세계 최초로 대포를 만들었다고 의스되는 중국의 현대자주포는 엉터리 그 자체입니다. 반면 우리 선조들은 항상 포의 진심이었고 또 그만큼 좋은 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실 대포에 대한 우리 군의 사랑은 우리 선조들의 정신이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반영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옛 중국의 당나라는 천보를 날아간다는 신라의 노포, 천보노를 빼앗기 위해 갖은 수단을 썼었죠. 활은 조선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동북아에서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멀리 나가는 건 다 한반도 사는 놈들이 잘 만들더라라는 말이 옛날 타국에서도 상식이었죠. 이후 화약 무기가 만들어지면서 먼 거리의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대포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기술은 1206년 몽골 초원을 통일한 칭기즈칸이 중국을 정복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화약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계기는 고려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고려 영주에서 지금의 경상북도 영천에서 자라난 사람이 중국의 화약 장인으로부터 비법을 일부 전수받아 한국만의 독자적인 화약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무선입니다. 그가 화약을 선보이면서 본격적인 포 강국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이후 1377년 화약 무기를 생산하는 화약국이 신설되었고 다양한 크기의 여러 대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는 1380년 진포 대첩에 진가를 발휘했는데요. 무려 500척의 대선달이 진포에 정박한 채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말이 도적이지 일본 남부 지역 영주들이 연합한 군대였기에 정면 충돌이 일어난다면 고려군 역시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 예상됐습니다. 게다가 수적으로도 한참 밀렸죠. 당시 고려가 전체에도만한 군사는 100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대포가 뒤집었습니다. 항구에 정박해있던 외선들은 기습적인 포격에 연달아 격파당했고 적군들은 배를 버리고 무투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대포는 우리나라의 또 다른 장기가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화약 무기가 보편화된 지 거의 200년이 지난 1500년대까지도 일본은 자체적으로 화약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대포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대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르면서도 변형이 적은 금속을 가공할 수 있어야 했지만 당시 일본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진짜 대포란 무엇인지를 경험했는데요. 진주성 전투, 행주대첩 울산성 전투에서 일본군은 제대로 장비를 갖춘 조선군의 화포에 말 그대로 짓밟혔고 바다에서는 무려 20문의 대포로 무장한 한옥선을 수백 척씩 끌고 다니는 충무공을 피해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이 대포의 기술 격차는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도 일본의 개항이 이뤄지기 전까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대단한 장인 정신은 오히려 조선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대포를 만든 역사가 오래됐다고 무조건 대포를 잘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웃이자 세계 최초의 화약 무기 개발국인 중국이 좋은 예시인데요. 중국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이전에 화약을 개발해 포를 만들었죠. 그러나 그 성능은 형편없었습니다. 지난 2022년 인도와 중국의 분쟁 등에서 세계 각지에 수출된 중국 자주포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반동이 너무 심해 목표물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거나 발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냥 만든 기간이 오래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만드는 태도와 자세의 차이가 오랜 시간 누적되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 이런 차이가 누적된 우리의 일을 민족성이라고 부릅니다. 장인 정신이 있다고 거들먹대지만 실상은 하던 일만 할 줄 아는 일본이나 과거에 지혜 조금만 잘해도 남을 무시하는 중국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도전하는 한국이 대포를 더 잘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2021년 현재 한국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현대로템이 한국군의 3.5세대 주력 전차인 K2 흑표 전차를 중동 지역 오만에 수출을 성공했다고 로이터 군사정보통신과 함께 오만의 아랍 스푸트니크 뉴스가 공식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오만은 현재 중동의 어지러운 외교 정세 속에서 더욱 강력한 국방력을 위해 최신형 3.5세대
35세대 전차를 보유해야 되는데요. 외교적인 문제로 구입이 취소된 미국제 무기와 러시아제 무기보단 외교 관계가 두텁고 위력과 위상을 인정받은 한국산 무기를 간절히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오만 정부가 추진해온 차세대 전차 도입 프로젝트에서 다른 국가들의 전차는 모두 제치고 한국산 K2 흑표 전차가 최종 공급되는 전차로 선정됐다고 27일 보도한 것이죠. 이번에 성사된 K2 전차 판매 금액과 후속 군수 지원까지 모두 합하면 총 1조 원대 규모에 이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2018년부터 오만 현지에서 사막형 전차로 업그레이드한 K2 전차의 비공개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한국은 중동 국가 중에서도 오만 수출을 전략화해 K2 전차를 사막기후 특성에 맞게 개량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몇 가지 눈에 띄는 변화점이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시야 확보가 가능한 전방위 카메라 설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증가 장갑을 대폭 장착한 것이죠. 새로운 세대의 APS 능동 방어 장비와 RWS 후방 배치 또한 완벽히 장착했죠. 전차의 주포는 한국군의 K2 흑표 전차와 동일한 사양으로 실질적인 장갑 방어력은 증가 장갑 탑재로 인해 더욱 강력해졌죠. 뿐만 아니라 오만에 판매된 K2 흑표 전차는 사막이 열기에도 문제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엔진 냉각 성능을 더욱 높이고 보온용 궤도를 적용해 기동 성능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라는 게 현대로템의 설명입니다. 거기다 조종석에 더욱 강력한 성능의 에어컨을 설치했고 이전에 없었던 포탑에 실외기를 마련했으며 K2 전차 외관을 기존 검은색에서 황색 계열로 도색하고 포탑 위에는 차광막을 세워 사막 지형에 최적화시켰죠. 오만 정부도 사막 지역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인 K2 흑표 전차를 최우수로 선정하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이번에 수출을 계약한 K2 전차는 한 대당 가격이 약 10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전차 76대 자체 금액만으로 총 7,6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초대박 수출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K9 자주포에 이어서 첫 번째 전차 해외 수출을 기록하게 되며 76대 공급 규모는 약 9,900원으로 밝혀지면서 그 성과를 입증하였습니다. 향후 상정빈 유주와 보수 등 모든 계약을 따지면 1조 원이 넘는 K2 흑표 전차 프로젝트를 강대국 한국이 최초로 따낸 셈입니다. K2 흑표 전차는 2014년부터 한국 육군에 도입돼 맹활약하고 있으며 주포 포함 길이 10.8m, 높이 2.4m, 너비 3.6m, 중량 55톤의 명실상부한 중장갑 전차이며 120mm 52 국경장 활광포와 자동 장전 장치를 장착함과 동시에 이동 중에도 포탄을 빠르게 장전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장갑과 능동 방어 장치 등으로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을 높인 최상급 성능의 3.5세대 전차죠. 현대로템은 오만 수출에 이어 폴란드와 인도의 전차 도입 사업 수주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20조 원 규모의 신형 전차 도입 프로젝트에 현대로템이 K2 흑표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글로벌 방산업계가 군침을 삼키는 대형 사업으로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K2 흑표가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인도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대한민국은 인도에게 이미 K9 자주포를 판매한 전력이 있으며 현대로템이 생산한 K2 흑표 개량형은 인도 국방부가 잠정 후보로 꼽은 모델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9 자주포에 대해 인도의 모디 총리와 라즈나트상 국방장관으로부터 전략적 파트너십 모범 사례로 극찬받았죠. 기술 이전 측면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2025년까지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인데 지금까지는 K2 전차를 능가할 마땅한 경쟁자가 없죠. 소식을 들은 일본은 한국 최초의 K2 흑표 전차 해외 수출 중동 지역 오만 수출에 대해 일본 네티즌은 부러움과 질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정보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제 반응입니다. 일본에서도 가격은 낮추되 성능은 적절한 새로운 전차가 필요한 시점이야. 오만이 K2를 구매하지 않고 기다려줬다면 좋았겠는데 말이지. 전차의 판매량도 엄마되지 않는 조그만한 소식을 올리지마. 앞으로 날개를 펼칠 한국의 방산사업과 인도 차세대 전차 1700대 조달 사업에 한국 K2 흑표 전차가 수주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앞으로 상승할 방산 관련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